당연하지. 남들 시험 대비 한 달 하는 동안에 저 내일 시험인데요 하고 찾아왔으니 당연히 끝이 좋지 않지, 새끼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2학년 2학기 때 했던 얘기들 그냥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으로 얘기만 하고 문제 알아서 풀어오는 걸로. 많이 힘들 것 아? 같은데요? 네, 1시간. 왜 1시간 하냐고? 그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이 절반이 경우의 수고 절반이 확률이잖아. 절반을 지금 오늘 다 얘기해야 되는데 1시간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한 단원인데. 확률도 있어요? 확률은 확률과 통계 가서 배울 거야. 지금은 경우의 수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경우의 수는 쉬운 것만 배워. 어려운 내용들은 뒤로 다 넘어가 있어.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할 거야. 어려운 내용들은. 오늘은 쉬운 것만 나오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내버리자고. 확인되니? 그럼 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요거 기억해야 돼. 사건이라는 용어.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 이거 여러분들 책에 이쁘게 설명 잘 돼 있어. 봐, 222쪽 봐. 뭐라고 나와 있어? 사건. 반복할 수 있는 그래.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돼 있지? 이거를 우리는 단순하게 두 글자로 딱 줄일 거야. 뭐야? 맞아. 그래. 사건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황. 이벤트. 여기서도 이벤트 하니까 또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인간들 아니야. 이벤트 그냥 무언가 벌어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너를 쳐다봐.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1번 한 대 때린다. 2번 2대 때린다. 3번 쳐다만 보고 있다. 4번 개무시한다. 그럼 몇 가지 상황이 생긴 거야? 아니지.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그랬더니 너는 뭘 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상황, 이벤트야. 확인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내가 그 이벤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게 된다. 확인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학년 2학기 때 처음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저 상황, 이벤트는 하나만 발생을 했어. 한 개의 이벤트에서 선택지를 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 다양한 이벤트들 속에서 내가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될 거야. 그럼 그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선택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겠지. 그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상황들 자체를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다.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네 게임 해봤지? 게임 하지? 제일 많이 하는 게임 뭐냐? 엘들링. 엘든링? 뭐 그렇다 쳐. 그래, 우리 부실골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야? 왜? 같이 묵지 마? 티어에 자신이 없어. 오케이. 그럼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무언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게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냐? 네? 게임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뒤져. 아니죠. 게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겠죠. 근데 고민이 안 하는데.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 그러면 봐. 게임을 할까 말까라는 그 상황 속에서 너의 선택지는 뭐야? 한다. 경우의 수는 너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보통 한다 만다라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 선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 컴퓨터를 킬까? 아니면 뭐 핸드폰을 킬까? 뭘로 게임을 할까를 고민을 하겠지. 그럼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 난 게임을 한다라는 상황이 왔어.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할까? 컴퓨터로 할까? 태블릿으로 할까? 뭐 아니면 게임기로 할까라는 또 선택지가 발생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 또 무언가를 선택을 해. 그럼 그 다음 뭐 해? 무슨 게임을 할까? 그렇지. 무슨 게임을 할까? 하고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또 골라. 그러면 그 다음 뭐 해? 처음부터 할까? 이어서 할까? 또 고민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때? 무한하게 연속되는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된 선택지를 하겠지.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언가 가지수가 파생이 되는 거야. 뭐가 만들어져? 평행우주가 만들어지겠지. 똑같은 시간 속에서 너와 다른 선택을 한 누군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까지 뻗어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황들, 다른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될 거고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발생하게 될지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즉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계산? 더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니 곱할래. 뺄래는 생각하지 않아. 왜일까? 상황이 늘어나면 선택지가 계속해서 쌓이겠지.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내 선택으로 인해 계속되는 평행우주가 뻗어나가. 갑자기 평행우주가 사라져? 한 군데로 모여? 수렴해? 내가 선택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겠지. 무한대로 개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더 할래? 아니면 곱할래 밖에 선택지는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매번 때마다 너 더 할래? 곱할래? 물어보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할래.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 합의 법칙을 적용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을 적용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확인됩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 볼래. 벌레가 아니라 볼래. 저번에 벌레라고 했는데.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더 할래, 어떤 상황에서 곱할래를 선택해야 되지? 어떤 때 더 하게 되겠냐? 너의 평행우주가 더해지면서 늘어난다. 혹은 너의 평행우주가 곱해지면서 늘어난다. 그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또는 어디서 들은 거 있나 봐? 또는이 더 할래, 곱할래야? 더 할래. 그래, 또는이라는 상황.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 A 또는 B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즉,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A도 되고 둘도 되는 거. 뭘 골라도 상관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주사위를 던질 거야.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지. 그 중에서 짝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홀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되고 홀수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되지? 그럼 전체 고를 수 있는 건 내가 몇 가지를 놓고 고르는 거랑 다름이 없어? 6개를 놓고 고르는 거랑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그럴 땐 뭐 한다? 더 한다. 확인돼요? 그러면 곱할래는 어떨 때 곱하게 되겠어? 그렇지. 이때 동시에라는 단어 말고 우리 지금부터 A 그리고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A 그리고 B.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리고라는 말은 연립방정식 풀 때 우리 했었지. 뭐야? 공통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즉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사위를 내가 한번 던질 거거든? 한번 던져서 짝수이고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짝수 누구야? 2, 4, 6이지. 3의 배수는 3, 6이지.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짝수이면서 3의 배수를 골라주라는 얘기지. 누구야? 6을 고르는 경우밖에 없겠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곱하기랑 좀 거리가 멀잖아. 그럼 주사위를 2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확인돼요? 자, 첫 번째 주사위는 짝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주사위는 6의 배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상황과 6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나? 둘 중에 하나로 빠지면 되나? 안 되지. 첫 번째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는 무조건 6의 배수가 나와야 되지.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거랑 6의 배수가 나오는 거를 더할래, 곱할래? 둘 다 돼야 되니까 곱해야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단어 대신에 동시에라는 말도 자주 쓰기는 해.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치? 그리고 또는이라는 말 대신에 이거나라는 말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확인돼요? 뭘로 쓰든 상관없어. 어찌됐건 우리는 상황을 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얘를 선택하는 거, 얘를 선택하고 둘 다를 꼭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곱해라. 둘 중에 하나 빠져도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면 더해라. 확인돼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빠지면 돼, 안 돼? 이런 상황은 곱하라고. 근데 신랑 친구 빠져도 되냐, 안 되냐? 신랑 제자 빠져도 되냐, 안 되냐? 되지. 그런 경우엔 더 하라고.
빠져도 되는 경우, 없어도 상관없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황은 좀 아직 안 맞지만. 확인됩니까? 웃어? 웃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넘기면서 보면서 찾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바로 뒤로 넘겨서 224쪽 문제 봐. 기본 유형 1번이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6의 약수래. 맞니? 이거나 홀수인 경우를 찾으라고 그랬지? 야, 그러면 6의 약수가 돼도 되지? 홀수가 돼도 되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던 신랑 친구잖아. 버려도 되는 것들. 그럼 뭐 하면 돼? 6의 약수 누구야? 1, 2, 3, 6. 그 다음에 홀수 몇 가지야? 3가지. 맞아요? 그럼 2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럼 1, 2, 3, 6 몇 가지? 4가지. 거기다 홀수 3가지. 더하면 몇 가지? 7가지. 근데 문제 정답은 7가지가 아니야. 이유가 뭘까? 그래, 겹치는 게 있잖아. 겹치는 거 2번 카운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번만 카운팅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겹치는 숫자가 누구야? 1하고 3, 6의 약수되면서 홀수이네.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2가지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니네가 이번 겨울방학 때 특강 들어왔으면 더 쉽게 설명이 돼.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화배 법칙 쓰는 경우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고해 법칙은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잖아?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잖아? 확률 배우거든? 그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합집합이 나올 확률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서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로 얘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로 애초에 확률과 경우의 수를 찾는 걸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 자체가 합집합이잖아. 이거라는 말 자체가 교집합이잖아. A, 이고 B.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해서 그대로 갖다 쓰니까 이런 말이 되니까 상황에서 좀 약간 이상한데 느낌 좀 안 나는데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건데 집합으로 설명하면 다 된다고. 겨울방학 때 들으라고 했더니 논다고 쳐놓으신다고 그래놓고 브론즈 아이언 이제 롤 뭐? 안 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연결을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해보고 일단 기본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연수 xy에 대해서 xy를 더한 게 4보다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성 x, y의 개수를 찾아 그랬지? 어떻게 하면 돼? 직접 대입하면서 하나씩 나열해 보면 되잖아. 뭐야? 1 더하기 3 그 다음 2 더하기 2 그 다음 3 더하기 1 맞아요? 몇 가지야? 3가지. 즉 4가 나오는 경우 3가지. 그럼 4보다 이하만 되면 되니까 3이 나오는 경우도 따로 찾아야 되겠지. 2가 나오는 경우도 따로 찾아야겠지. 혹시나 1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면 찾아보면 되겠지. 없으면 많은 거고. 맞죠? 그럼 이런 모든 경우들을 다 순서상으로 나열해서 몇 개인지 개수를 세면 되겠지? 확인돼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보이는 필수 문제 2번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봐. 필수 2번이 x 더하기 y가 4보다 이하라고 나왔지? 맞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x 더하기 y가 4인 거야. 또는 x 더하기 y가 3인 경우. 이거 또 첫 번째로 묻지 말자. 또는 x 더하기 y가 2인 경우. 이거 세 가지를 따로따로 찾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지. 맞아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져도 돼, 안 돼?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즉 x랑 y를 더한 게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2가 되는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 하나를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때 경우의 수랑 이때 경우의 수, 이때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뭐 해라? 더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합의 법칙 적용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옆으로 넘어가. 필수 문제 3번. 동전한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넣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수 찾으라 그랬지? 그럼 야,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질 거잖아.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래, 앞 아니면 뒤 2가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러면 이 2가지의 6가지를 더해야 돼? 더한다는 얘기는 동전이나 주사위 하나를 빼놓고 던져도 상관없을 때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동전과 주사위를 모두 다 던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빼놓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 2개를 뭐 해라? 곱해라. 그러면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12,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길찾기 문제 봐. A에서 어디로 가래? C까지 가지.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방법 뭐야? 자, 지금처럼 길찾기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이거 해라. 이번 숙제할 때 안 해갖고 오면 죽는다. 지금 A에서 C로 가라 그랬지.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지. 아니면 A에서 C로 직통으로 갈 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루트들 다 찾아라. 알겠니?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B에서 C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로 빠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곱해서 몇 가지? 그래, 여기 6가지.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럼 얘는 둘.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 둘 중에 하나로 빠져도 되잖아.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 몇 가지?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길찾기 문제는 이렇게 루트들 다 파악해서 찾아라.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5번. 찾아보면 되지? 필수 문제 6번. 풀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5번이? 6번이? 이거네. 대입해. 대입해서 직접 더 찾아. 다른 방법 없어. 뭐 있을 것 같아? 확률과 통계 배우면 생겨. 분유 같은데요? 응. 그거 배우면 생겨.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필수 문제 7번. 뭐야? 찾으면 되잖아. 문제 있어? 그 뭐가 어려워진 거야? 어떤 게? 어떤 느낌이? 2학년 때부터 어려웠어요. 당연하게. 왜 당연해? 똑같은데? 난이도가 조금 상승. 아니. 상상한 거 없어. 자, 나는 필수 문제 8번까지 쭉 갈 거야, 그냥. 필수 문제 8번 보세요. 요 얘기를 해야지.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세 번째. 외워야 할 것. 외워서 문제 푸는 거 몇 가지 유형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거야. 외워야 될 유형이 첫 번째가 필수 문제 8번. 그 다음에 야, 예를 들어서 32의 약수를 찾으라고 하면 약수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 말고 소인수분해서 찾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소인수분하면 2의 5제곱이잖아. 네. 그럼 2를 최대 0번부터 5번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 약수는. 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5 더하기 1에서 6가지. 소인수분할 때 배웠던 거잖아. 1학년 1학기 할 때. 네. 그러면 그거 다 확실히 알아? 네, 여러, 뭐지? 이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확실히 알아? 알아요. 그러면은 8번, 9번 유형은 제외. 10번 길찾기. 그래서 풀으라고 했죠? 이거 지워졌네. 어디로 갈 거냐면 11번하고 12번. 요게 두 번째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외워서 문제 풀 유형은 2개야. 2개만 내가 시키는 대로 외워서 풀어.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보면은 8번이 한 유형, 10번이 한 유형, 11, 12번이 한 유형인데 10번은 사실 특별한 거 없잖아. 그냥 길 노선 먼저 정해놓고 경우의 수 찾으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될 거거든. 근데 8번 문제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하는 방법의 수. 이 두 가지가 구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 지금 빨리 손들어. 괜찮아? 했었어? 그럼 됐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럼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알지? 자, 어떻게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지불하는 방법이야, 금액이야? 예? 무슨 소리요? 지불하는 방법이랑 금액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쪽으로 바꿔서 하잖아. 금액. 아니다. 방법이요. 방법? 아닌데? 아니. 자, 물어보자. 100원짜리 5개, 10개. 예. 500원짜리 2개. 네. 확인돼요? 네. 2개로
지불하는 방법을 찾을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니네가 생각해봐. 100원짜리 나한테 10개 있지? 네. 감 봐, 이제. 몇 개 줄래? 최소. 최소 한 개. 0개. 최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11개. 자, 500원짜리. 최소 0개. 최대 2개. 그러면 3가지. 맞아요? 그래서 지불 방법은 2개를 곱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이 안에는 빵 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겠지? 네. 100원짜리 0개, 500원짜리 0개로. 네. 확인되니? 이게 지불 방법을 찾는 방법이야. 이해되니?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 100원짜리 지금부터 낼 거거든? 0개부터 10개까지 낼 수 있겠네? 11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구나. 500원짜리도 0개부터 2개까지 내니까 3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구나. 네. 그러면 내면은 낼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2개를 곱해서 33가지 똑같이 찾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맹점이 하나 생겨. 겹치는. 그렇지. 즉,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10원, 100원짜리를 10개 내는 경우랑 500원짜리를 2개 내는 경우랑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5개, 500원짜리를 1개 내는 경우가 같은 금액이 돼버리지? 지금처럼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우리가 약수의 개수 찾듯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로 찾아내게 하고 지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지폐들 뭉치를 봐. 그랬을 때 잘 봐. 100원짜리가 지금 나는 10개 갖고 있지? 네. 나 500원짜리로 환전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있어요. 환전 되지? 네. 환전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환전이 되잖아? 그러면 500원짜리 있지? 네. 이거를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꿔. 네. 그러면 500원짜리가 2개 있지? 네. 100원짜리 몇 개야? 10개요. 그럼 100원짜리가 총 몇 개 생기는 거야? 20개로 바뀌고 이 상태에서 지불 방법을 계산하면 돼. 그럼 몇 가지 나와? 그래,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금액을 바꿔보자. 100원짜리가 3개, 5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3개야. 이 상태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지불 방법. 그럼 몇 가지가 되겠니? 100원짜리는 몇 가지야? 4가지. 500원짜리는 3가지, 1000원짜리는 4가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면은 한 가지 빼주면 되지? 이렇게 계산될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는 거야. 100원짜리 모아서 500원 돼, 안 돼? 환전 안 되지? 그러면 500원짜리 모아서 1000원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환전하라고. 그러면 1000원짜리가 3개면 500원짜리 몇 개 되는 거야? 6개가 추가돼서 8개로 바뀌고 이 8개가 100원짜리 환전 안 되지? 그러니까 100원짜리 그냥 3개. 이거 가지고 지불 방법을 찾아주면 돼. 그럼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500원짜리는 9가지. 마찬가지로 빵원 지불하는 거 뺀다?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지불 금액 자체가 찾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야. 지불 방법을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찾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지불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이게 니네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유형. 이해돼 안 돼? 자, 그거 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필수 예제 8번 보이죠? 1번하고 2번 문제 2개 보이지? 괄호 1번, 괄호 2번. 시작. 다 했죠? 아직이야? (1000원짜리) 4장,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오, 다 하고 곱하고 있는 거야? 안 파는데요? 아니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안 파는데 뭐 억울하잖아요. 난 너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성거나 다 해서 곱하고 있니라고 한 적 없잖아. 아니 저번에 그 응. 기억이 있으니까. 아, 전적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숙제 왜 이렇게 안 해오냐, 젠장, 제일 열심히 좀 해와라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면서 뜨끔해야 되겠네? 그러진 않잖아. 항상 내가 숙제 왜 안 해오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상황이 다르죠.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찾으라 그랬지? 그럼 지불 방법은 그냥 경우의 수 찾듯이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 지불 방법 100원짜리 몇 가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자, 근데 문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 그랬지? 그럼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몇 가지야?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찾으라 그랬지? 그럼 지불 금액은 환전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지불 금액은 환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럼 자, 환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안 되지? 맞죠? 그럼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환전할 일은 없다. 그럼 자, 500원짜리 1000원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1000원짜리를 뭐 하면 돼? 500원짜리로 환전하겠다.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500원짜리가 몇 개로 바뀌는 거야? 10개, 100원짜리는 그대로 3개.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거지. 그러면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는 그 다음 빵원 지불하는 경우 하나 빼면 되겠지? 그럼 몇 가지? 40. 그래,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요거 두 가지는 꼭 외워놔라. 비교해서. 확인됐니? 자, 넘겨. 그럼 필수 예제 9번, 10번 넘어가도 되죠? 11번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이거든요. 색칠 공부 놀이. 색칠 놀이. 왜? 왜 옛날에 니네 그런 책 못 봤어? 색칠 공부라고 써져 있는 그런 책들? 봤지? 그래. 많이 샀는데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지. 그거 색칠할 때 한 가지 색깔 들고 다 칠하면은 좀 걸려서 좀 빙신 같잖아. 쉬우라고. 이상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선이 그려져 있는 거에 맞춰서 선별로 다른 색깔 혹은 연하게 진하게만 바꿔면서 색깔을 칠하잖아. 색연필이 1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색연필 더 사주세요라고 쪼르다가 한 대 두들 받고. 난다 샀는데 50까지. 와, 멋있다. 부자네. 뭐 어쨌든 그런 색칠 공부하는 것들인데, 색칠 공부하는 방법이 원래는 색칠 공부를 막 하거든? 혹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기 몇 가지 칠해? 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만 이렇게 칠해요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런 거 다 집어치워. 이제부터 무조건 뭐 할 거냐? 무조건 수영도 그릴 거야. 무조건 수영도 그릴 거야. 왜? 내 맘이니까. 무조건 그릴 거야. 왜? 그래야 정답률이 높아지거든. 무조건 수영도 그릴 거야. 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필요 없어. 그치, 이거. 자, 우리에겐 지금 색연필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개가 있어. 4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어. 확인돼요? 근데 나는 쓴 색을 또 써도 돼. 중복 가능. 중복 사용이 돼. 근데 이웃한 데는 안 돼. 이웃하지 않은 데만 중복 사용이 돼. 확인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사각형 모양을 대각선으로 분류해서 A, B, C, D라고 칠해진 이 칸에다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확인됩니까? 네. 자, 여기다 칠할 거야. 몇 가지 나올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무데나 한 군데다가 4가지 칠하지. 네. 그럼 옆에는? 3가지. 얘가 쓴 거 못 쓰니까. 네. 여기는? 3가지. 아니. 아 2가지? 2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는 A랑 같은 거 칠해도 되지. 네. A랑 같은 걸 칠하면 1가지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지. 만약에 A랑 다른 걸 칠하잖아? 그러면 A, B랑 다른 거니까 여기 2가지지. 그렇게 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얘네 둘은 안 되잖아. 2가지로 바뀌어.
즉 여기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진다고. 확인돼요? 확인돼?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캐치하고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 건방지게 이지랄을 하고 있어. 찔러버린다. 여기가 제일 길어가지고. 확인되니? 상황에 따라서 여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칸에 결정되는 거. 즉 앞칸 상황에 따라서 다음 칸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다 직접 칠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 수영도 그릴 거다. 확인되니? 그럼 수영도 그리는 방법. 지금 이 문제로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아무데나 먼저 칠해. A, B, C, D 칠하는구나 이렇게. 적어놔.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럼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럼 B에는 무조건 3가지로 고정이지? 근데 C에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나와. 첫 번째, A랑 같은 색이 될래? A랑 다른 색이 될래로 나뉘는 거야. 그럼 A랑 같은 색은 몇 가지? 그래, 무조건 1가지야. A랑 같아야 되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색깔이 같다는 얘기지.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원래는 B랑 같냐 다르냐를 따지는 건데 우리 D까지 칠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 2가지 색깔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칠한 게 더더나 같잖아. 그럼 난 몇 가지 색깔 쓸 수 있어? 3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같냐 다르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가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A랑 달라.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빨간색 칠했어. 여기에 노란색 칠했어. 여기에 초록색 칠한 거야. 다른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다른 거 칠할 수 있는 방법. 얘네 둘만 아니면 되는 거지. 나한테 색깔이 초록이랑 파랑, 빨, 노가 있다고 해봐. 그럼 빨로 썼잖아. 여기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초록 아니면 파랑이겠지? 몇 가지? 2가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칠했어? 그러면 얘네 둘만 아니면 얘 되는 거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빨 안 되고 초 안 되니까 노 아니면 파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그래,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맞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곱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밑으로 따라가면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그럼 위에 거 36, 밑에 거 48? 그러면 이 2개 더해도 곱해야 돼. 그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일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렇게 수영도 그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올까? 복잡하겠지. 그림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겠지. 그러면 내가 본 그림 중에 쉬운 형태 니네가 한번 해보자. 수영도 그래서 요거보단 조금 어렵고 그래도 쉬운 문제. 아씨, 아니야. 너무 쉬워 보여. 쉬운 문제보다 사실 너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어렵고 쉬운 문제라고 했잖아. 저희 6개의 색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 마찬가지로 이웃하지 않으면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6개 너무 많다. 5개만 하자. 그러니까 B랑 C는 이웃하니까 같은 색깔 못 칠해. 근데 B랑 D는 이웃하지 않지. 같은 색깔 칠할 수 있다고. 색깔은 5개. 풀어서 맞추면 퇴근할까? 선착순? 아무도 침 못 가면 왜 묶어? 너 맞춰야지. 정민 맞춰야지. 지우 맞춰야지. 왜 눈동자를 굴리고 있지? 이걸 맞추고 퇴근하면 저 때문에 다시 집을 갈 수도. 차 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혀. 김찬현 맞추겠지. 선생님 차 앞에서 그래야겠어. 뭐가 달라? 이거는 똑같다고 안 했어. 이거보다 어렵다 그랬지.
같은 방법으로 푸냐고? 색칠 공부잖아, 똑같이. 똑같은 색칠 놀이잖아. 아 알겠어. 짜증낸 거야 지금? 다친 게 원래 짜증도 좀 내는 거잖아. 낸 거 맞아? 난 안 냈다고 지금 편들어 주려고 그랬더니 낸 거 맞아? 이게 졸라 냈다고 치면 갑자기 확 열받네? 야, 어떻게 칠할 거야? 처음에? 안 돼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A, B, C, D, E, F. 일단 이건 다 적었지? F가 어디 있어? 아니 칸은 6개고 색은 5개라고. 6개. 칠해. 6개인데 색은 5가지밖에 없어. 6개면 너무 계산이 빡세니까 5개로 줄였는데. 자냐? 아니요. 만두 먹여놨더니 눈이 반쯤 풀렸다. 괜히 먹였나? 맛있었어요. 당연히 맛있겠지.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맛이 없으면 짜증나잖아. A 몇 가지? B는? 이것까지는 확정이다. C는? 나뉘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눌 때 그냥 한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항상 나눌 때 우리가 지금 C를 나눈 이유가 뭐야? A 때문이지. 그러니까 A랑 같은 색이면래 A랑 다른 색일래 이렇게 표시하면서 나눠.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안 헷갈려. 확인돼요? 그럼 자 A랑 같은 색 몇 가지? 무조건 하나. 다른 색이면? 그래 3가지. 그럼 여기부터 따라가는 거야. 한꺼번에 메꾸려고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끝까지 이제 따라가면서 완성. 그 다음은 완성이야. 자 같은 색.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안 되면 색칠을 해. 여기에 1번 색깔, 2번 색깔, 여기에 1번 색깔 칠한 거 아니야? 그럼 다음 D지?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다시 선택이네? 왜? B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이것 때문에 선택. 그러면 이미 A는 같다라는 조건 하에 B까지 같아. 그럼 여기 한 가지겠지? A가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칠해진 상태지? 여기에 2번 색깔은 안 돼. 1, 2번 빼고 남은 색깔 중에 칠하는 거잖아. 그럼 몇 가지? 3가지.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도 완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번 색깔을 이미 칠해놓은 상태가 된 거지? 자, 이제 2에 칠할 수 있는 거. 다시 선택이지? 이렇게 계속 세분화된다고.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볼까? 괜찮아요. 아니, 할 거야. 그럼 2는 뭐야? 누구랑 같은 색? C랑 같은 색? C는 어차피 A잖아. 그럼 A랑 같은 색? 다시 A랑 다른 색. 그럼 A랑 같은 색이면 한 가지고 A랑 다른 색이면? 3가지. 지금 우리가 2지? 3가지. 확인됩니까? 그럼 F는 무조건 그냥 칠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에 1번 색깔 칠해진 거잖아? 그러면 몇 가지? 3가지. 그럼 다른 색이면 여기 3번 색깔 칠해진 거잖아? 그러면은 3개가 안 되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 경우 완성한 거야. 이제 이걸 따라가야지. 그러면 C는 A랑 같은 색이었고 D가 B랑 다른 색이니까 여기가 3번 색깔이 되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다시 둘로 나뉘는 거 아니냐? A랑 같은 색이고 다른 색으로. 맞아요? 그럼 A랑 같은 색 한 가지. A랑 다른 색 이번엔 몇 가지? 2가지. 맞죠? 그러면 A랑 같은 색 나오면 여기가 1번 색깔로 칠해진다는 얘기니까 1번, 2번, 3번 빼고니까 2가지. A랑 다른 색이면 여기에 2번, 3번, 1번 안 되니까 4번 칠해지는 거지? 그러면 1, 2, 3, 4번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번? 그래, 한 가지. 2번째 완성이야. 그럼 자,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A랑 다른 색깔을 C에다 칠할 거니까 여기 3가지로 바뀐 상태야. 여기로 오는 거야. 3번 색깔로 바뀌었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 B랑 같은 색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선택. 어떻게 되니? B랑 같은 색이거나 B랑 다른 색이거나. 그럼 B랑 같은 색이면 한 가지. 맞죠? B랑 같은 색. 아니면 다른 색이면 2번, 3번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A랑 같아도 돼.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도 개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D에 칠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 여기가 1, 2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아지면 얘까지 같아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위에는 문제가 없고 여기만 메꾸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B랑 같은 색 칠해서 C에다가 했고 같은 색 한 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게 여긴데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B랑 같은 색이니까 2번 색깔을 칠해야 되겠지? 맞니? 근데 B랑 다른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A랑 같은 색이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무조건 다른 색.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잖아. 그럼 A랑 같은 색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무조건 다른 색은 이따가 찾아보자. 일단 위에 거부터 완성하자. 그러면 B랑 같은 색이면 2번 칠했지? 2에 칠할 수 있는 거. A랑 같아도 되고 C랑 같아도 되고. 다시 여기서 둘로 나뉘네. A랑 같은 색, C랑 같은 색, 아니면 하나 더 완전히 다른 색. 맞아요? 이렇게 계속 가야 돼. 못할 것 같지? 왔잖아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가. 또 A랑 같은 색 1번 색깔로 한 가지. 맞아요? 그럼 F에 칠할 수 있는 건 1, 2, 3번 아니면 되잖아. 두 가지. 맞죠? 그 다음에 C랑 같은 색 3번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2, 3번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몇 가지? 마지막에 세 가지. 맞아요? C랑 같은 색은 한 가지 뒤로 가니까. 그럼 완전히 다른 색 2번하고 3번 안 되잖아.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는 얘기구나.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에 4번 색깔 칠한 거잖아. 그럼 2, 3, 4번이 안 된 거니까 두 가지. 1번 아니면 5번. 확인돼요? 그럼 이제 A랑 같은 색 이거까지 해서 또 찾아야 되네? 귀찮아. 근데 또 베트남 말은 있으니 해야 되겠네. 괜찮아요.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나가져올겠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계속 나오는데 공간 어때? 이만큼을 썼는데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공간 다 필요하겠지. 수영도 색칠 공부하는 문제는 공간 넓게 잡고 해야 돼 항상. 넓게 잡고 그냥 여기서부터 끝까지 써내려간다. 그리고 공간 최대한 촘촘하게 내가. 그러면 촘촘하게 쓰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 밑에다가 써놓는다고 써놓는데 뒤로 갈수록 어때? 막 엇갈리고 막 난리도 아니지? 원래 2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이게 이 자리인데 확 비껴나 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해서 촘촘하게 열 맞춰가면서 딱딱딱 써내려가는 거를 니네가 한 번도 안 해보면 이 문제는 애초에 손을 못 대.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수영도 그리는 게 어때?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답안지나 다른 문제집의 해설지를 보잖아?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걸 수영도 그려서 하지 말라 그래. 수영도로 설명을 안 하고 뭘로 설명을 하냐면 여기 딱 봤을 때 같은 색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찾아봐. 첫 번째 뭐 있어? A와 C. 그러면 얘네 둘만 같은 색이고 나머지 다 다른 색인 거 찾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와 D도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A와 E. 맞아요? 그럼 네 번째 A, F. 그 다음 다섯 번째 B랑 D. 맞죠? 그 다음 두 가지 색깔 같은 건 이걸로 끝이지.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할 거냐? AC가 같고 BD가 같고 이런 식으로 둘둘 또 둘둘둘 그 다음에는 세 개가 같은 색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늘린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때? 만약에 이 경우는 그림이 좀 복잡한 건 맞아. 이거를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생각보다 할만해. 이렇게 하는 게. 왜? 첫 번째 이 경우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 색이야? A랑 C가 같은 색. 맞죠? 그러면 BD는? 니네 마음대로 해. 그거야. 확인돼요? 그럼 두 번째 BD가 같은 색. 그러면 이때 A와 C는 또 마음대로 해.
그럼 분명히 여기랑 여기 안에 있는 경우에서 AC가 같은 색일 때 BD가 같은 색인 경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지. BD는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겠지. BD가 같은 색일 때 AC가 같은 경우.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뭐만 찾으면 돼? A와 C가 같고 BD가 같은 색인 경우 찾아서 더한 다음에 빼면 돼. 합집합과대식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풀려고 하거든. 근데 봐. 당장 그림 복잡해 보이니까 애초에 케이스 접근이 가능하냐? 안 돼. 거의 반 외워서 풀으라고 시켜요. 아니면 감각으로 풀어내거나. 근데 얘를 하면 누구나 풀 수는 있어. 계산이 틀릴 뿐이지. 접근이 가능하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이걸 공부해서 이걸 가지고 센스를 키운다? 애초에 불가능해. 일단 나는 불가능했어. 난 안 됐어. 이거 찾는 거 학교 다닐 때도 막 해봤는데 이걸 센스 있게 막 어떻게 딱 찾아내고는 항상 한두 가지를 빼먹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찾은 게 이거야. 그냥 무식하게 가자. 일단 풀어서 맞춘 놈이 이기는 거니까. 맞잖아. 수능을 봤는데 딴 문제 다 풀고 30분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 케이스 찾다가 졸라 쉽게 풀었다고 풀었는데 틀려봐. 30분을 투자해서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응, 난 그 생각으로 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가고 보통 여기 정도 4개 아니면 3개 정도까지 가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수영도 그리는 게 반드시 색칠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색칠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이제 자리 잡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영도 문제로도 분류가 가능해. 확인돼요? 그러니까 수영도가 되게 폭넓게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자리 잡기 문제 중에 수능에 나왔던 거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자.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리 잡기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사람이 A, B, C 3명이 있어. 아니다. 수능에 나왔던 거대로 따라가자. A, B, C, D 5명이 있어. 5명.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5명이 학교를 가는데 실내 주머니를 복도에다 5명이 그냥 버린 거야. 던져버리고 놀러 갔어. 이제 퇴근해야 되잖아. 퇴근하려고 갔더니 2명은 지 걸 찾아갔어. 근데 멍청한 놈들 3명이서 서로 상대방 걸 챙겨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멍청이들 셋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난 누구 걸 챙겨가? 만약에 택신이 걸 챙겨갔어. 그럼 택신이는 내 걸 챙겨가는 게 아니라 택신이는 민성이 거, 민성이는 내 거.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게 엉키게 챙겨간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 수 찾으래. 그랬을 때 5명은 2명은 자기 거 찾아갔지. 자기 거 찾아가는 건 다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냥 자기 거 못 찾아간 놈들 있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걸 요거 3개를 가지고 해보자고. 확인돼요? 아니면 자기 거 못 찾아간 놈이 내 놈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러면 자기 게 1, 2, 3, 4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자기 게. 그러면 A는 1번 고르면 돼, 안 돼?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수영도 나열하는 거야. 하나씩 메꿔 가는 거야. 그러면 B는 2번만 아니면 되는데 그러면 1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지? 이런 식으로 수영도 그려가는 거야. 그럼 다시 얘는 무조건 4번, 3번밖에 없지? 2, 3번 했으면 1번, 4번 남았지? 얘 자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번, 1번 2, 4번 썼으니까 1, 3번 남았으니까 1번, 3번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왔어? 그럼 여기도 몇 가지겠어? 여기도 몇 가지겠어? 그래, 이렇게 되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다 수영도야.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고 식으로 일반화시키기가 힘들다? 다 그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뒤로 한참 가면 나올 거고 일단은 색칠 공부하는 것부터 확인해라. 수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이득이 될 만한 건 필수 유형 12번 같은 문제들 반드시 기억해 놓고 풀어봐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숙제 어디까지? 끝까지 236쪽까지입니다. 야, 근데 오늘 먹느라고 시간 좀 썼는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5분만 더 하자. 5분만 더 하면 안 되냐? 배부르게 먹여놨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배부르게 먹으니까 안 먹은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저도 못 먹는 걸 어떻게 해. 자, 알았어. 그러면 236쪽까지 오늘 하는데 앞에 우리 부등식에서 원스텝하고 투스텝 문제 다시 풀어보라고 그랬죠? 투스텝은 숙제, 원스텝은 다시 풀어보기.
근데 오늘 예제 문제 우리 쭉 풀면서 왔는데 특별하게 어려워 보이는 거 없지? 일일이 하나씩 나열하고 안 되면은 나열해 보고 일단 정답 찾아봐. 그리고 선생님 이거 나열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라는 질문으로 갖고 와. 그런 질문은 알았냐? 우리한테 수준 그냥 무조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죽는다.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찾아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